어제 부정선거를 주제로 한 영화를 보러 윤 전 대통령이 영화관을 찾았습니다. 시끄럽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대선에 대한 선거에 대한 이런 메시지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2030 청년들에게 탄핵 반대하는 그런 주장했던 청년들의 용기를 주고자 격려차 오늘 영화 보러 오신다고 저희에게 통보해 왔습니다. 자, 계엄 사과 그리고 탈당으로 마무리되는 듯했던 윤 전 대통령의 변수가 다시 등장했다는 평가입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데 오늘 조간신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AR 돌려보죠. 세계일보 5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정선거 영화 관람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아니 이거 뭐 이재명 선거 운동원이냐라는 목소리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제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 이미 탈당했다, 그러니까 자연인이다라고 얘기했던 지도부의 목소리를 뛰어넘는 아주 날선 비판인 거죠. 이재명 선거운동원이냐. 그리고 이참에 확실하게 절연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도 당내에서는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자, 조경태 의원의 페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제1호 선거운동원 자청하는 건가? 라고 얘기를 했고요. 한동훈 전 대표도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의힘이 자멸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일부를 지금 보여드릴 텐데 공개 관람은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이다. 가능하신 의원님들께서 간곡하게 만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과 그래도 소통이 좀 되는 사람들이 가서 좀 만류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일부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했다. 영남권 중진 의원이 저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영남권 또 의원의 한 사람은 좀 자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나왔다고 합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님, 네. 갑자기 왜 저렇게 돌발 외출을 했을까요? 그래서 12일 남았는데. 저는 정치적 메시지도 일정 부분 담겼다고 봅니다. 네. 그 메시지는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선거에 나올 일은 없잖아요. 선거에 나와서 승리하려면 적어도 40%, 50%는 얻어야 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데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는 10%, 15%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략 10명 중에 한두 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겨울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반대하면서 아스팔트를 채웠던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들, 이분들과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을 본인의 마지막 지지층으로 가져간다면 본인은 지금 현직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파면이 되긴 했지만 앞으로 펼쳐지는 어떤 정국에서도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은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네.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영화를 본다고 했을 때 이런 생각했습니다. 지금 배에 막 물이 넘쳐갖고 물이 새갖고 바가지로 열심히 푸고 있는 거예요. 선거 전이라면. 근데 그 위에 정말 태풍이 와서 비가 폭우가 쏟아지는 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로 지금 어려운 선거전을 우리 국민의힘이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식의 행보가 우리 당에 과연 도움이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정치적으로 오해되거나 해석될 수 있을 만한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좀 보고 배우셔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저 영화를 보러 간다라는 내용의 어떤 정보가 받은 글로 사실 기자들 사이에도 돌았습니다.
그때 이제 다들 기자들이 설마 가겠어? 뭐 가겠어? 에이 아니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의 사실인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진짜 간다는 거였고 저렇게 이제 모습을 드러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국민의 내부에서도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건데, 네, 조홍천님 말씀하십시오. 예. 저는 요즘 주위 사람들한테 지금의 이재명이 있게 한 거, 이재명을 만들어준 거, 네, 한 일하는 법원이다. 구속영장 기각하고 정말 적기에 무죄 선고 해줘가지고 사법 리스크 다 없애주고 네. 또 재판도 다 연기했잖아요. 나머지 그러면 구할은 누구냐? 구할은? 윤석열이다. 엑스맨이다. 엑스맨이다. 정말 아이, 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샤넬백까지 포함해서 부부가 공동총괄 선대위원장이라고 내가 그랬는데 이거 뭐 개인이다 자연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네. 그 일부 강성 지지자들 표를 의식해서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분들 쫓아가는 것보다는 중도나 부동층을 쫓아가야 돼요. 그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해줬다고 지금 민주당이 못 잡아먹어서 매일 공격하고 이 국민의힘 공격하는 것보다 사법부 공격이 지금 주포가 그쪽으로 갔어요. 난 그게 아주 웃기고도 슬퍼. 그때 석방 안 시켜줬으면 이런 게 어떻게 나옵니까? 알아서 선거운동 다 해준대. 알겠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민주당은 법원에 대해서 압박 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조홍천 의원의 개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서 당과 관계 없는 분이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부터 신동우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탈당을 하셨죠. 계엄에 대한 반성과 자중을 하셔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걸 가지고 언론이 해석하는 것까지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다. 당적을 이탈해서 자연인으로 돌아간 분이기 네. 때문에 당과 무관한 것은 물론이고 저희가 네. 코멘트할 것이 없습니다. 아, 탈당한 자연인이다. 코멘트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일단 선을 긋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모습 보셨습니다. 조윤선 변호사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 말씀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제대로 된 절연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영화를 상영한 것은 이번 대선에 개입을 하고 싶은 겁니다. 본인을 지지하는 일부 강성 지지층들에게 어필하고 싶어하는 것이고요. 본인 지금 형사재판에 대해서도 그런 정당성을 강변하고 싶기 때문에 네. 이런 영화관을 가게 된 것이거든요. 영화 내용이 뭡니까? 본인이 그토록 주장했던 부정선거론입니다. 지난 총선과 지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고 이번 대선에서도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라고 해요. 저는 네. 보진 않았지만. 그리고 심지어 그 자리에서 이영돈 PD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선에서 뭐 통계적으로 뭐 납득할 수 없는 정도의 결과가 나오면 뭐 대선 불복 운동을 하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금 내란 수계 혐의를 받는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인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김문수 후보가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도 김문수 후보는 굉장히 어정쩡한 말씀만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한테 사실상 떠넘기기 하듯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말만 통하고 있는데 이것은 후보가 직접 나서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분명히 정리하는 그런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 때문인지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어제 긴급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어떤 절연을 보다 명확하게 선언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의 과거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깊이 반성하며 근본적으로 변화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사과했습니다. 어제 아침 윤선 대통령의 영화 관람 그리고 갑자기 터져 나왔던 여러 가지 명품백과 관련된 어떤 내용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 열었고 여기에서 분명하게 사과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하겠다라고 메시지를 냈는데
송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김건희 여사의 그 문제에 대해서 사과한 것,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탈당 요구를 한 것은 이번 대선에서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이슈를 털어내기 위해서였죠. 네. 이슈를 털어내고 가야지 선거에서 유리하다는 입장이었고, 그것이 그 방향도 아마 뭐 제대로 뭐 정립을 한 걸 겁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맞췄죠. 맞춰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했습니다. 네. 탈당을 해서 윤석열 이슈가 그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뻔했는데, 이번에 다시 그 영화상 그 관람으로 인해서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죠. 거기다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좀 다른 사건들, 뭐 명품 가방 사건 이런 것들이 같이 겹치면서 네. 다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이슈가 수면 위로 올라와 버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그 행보를 잘못했다, 충분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권 안에서도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죠.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이 시점에 그런 그 불안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화관을 갔을까? 그건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본인이 지금 그 정상대로 하면 본인 임기 중이잖아요. 그런데 그 조기 대선이 치러지지 않습니까? 아, 탄핵되지 않았다면? 야, 안 했다면 그런데 지금 조기 대선이 치러졌고, 조기 대선이 치러진 이유 중에 하나가 비상계엄령 선포죠. 네. 근데 비상계엄 선포할 때 이유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 부분이 있었어요. 부정선거 부분이 있으니까는 아마 그 본인의 그 행동이 네. 어느 정도 뭐 정당성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기 이제 참석을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도 그 전체적으로 여권에 큰 부담을 준 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